좋아요. 마키모 손흥민 왼쪽에 있고요. 좋아요. 소니. 골! 야, 소니 형 모처럼 손흥민다운 화끈한 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야, 씨. 마이키모의 어시스트, 손흥민 선수의 왼발 호쾌한 득점. 각이 없는 곳에서 손흥민다운 득점이 나왔습니다. 흥민이 형이 다 해줍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모처럼 기록을 하면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자, 호펜하임 원정이었고요. 아무래도 독일 분데스리가에 있는 팀이다 보니까 좀 더 익숙한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손흥민 선수한테는. 자, 토트넘은 이날 승리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파리그 8위 안에 들어야만 다음 라운드를 직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도 경기 수가 진짜 많은 토트넘 아니겠습니까? 올 시즌에 만약에 8위 안에 못 들면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경기 수가 더 늘어납니다. 지금 부상자도 많고 경기 일정이 너무도 안 그래도 빡빡한 토트넘 입장에서는 경기 수를 늘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해도 사실 확정이 아니거든요, 직행이. 그렇기 때문에 승점을 이번에 무조건 3점을 따고 최종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귀중한 승리였습니다. 자, 선발 라인업 보고 많이들 좀 고개를 갸웃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풀 전력으로 나왔습니다. 가용한 자원들을 다 때려 넣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날 벤치 명단을 보면 토트넘에 워낙 이탈자가 좀 많다 보니까 골키퍼를 2명을 넣었고요. 나머지 필드 플레이어 6명에서 8명인데 필드 플레이어 6명이 다 유스 출신입니다. 그나마 경기를 뛰어본 적이 있는 선수는 무어하고 랭크셔 둘밖에 없었고요. 이날 추가로 한 명이 더 교체가 돼서 올루세시가 들어왔는데 올루세시는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선수층이 얇은 상황에서 12명까지 벤치에 앉힐 수가 있는데 호펜하임 12명 앉혔거든요. 토트넘은 8명밖에 못 앉혔고 그나마 그런 경험치가 없는 선수들 위주로 있다 보니까 모든 선수들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골을 가급적 빨리 넣고 스코어를 최소 3골. 제가 경기 중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토트넘에게는 2골 차, 3골 차도 안심이 안 됩니다. 결국 이날도 그랬죠.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 특히 두 번째 골을 77분에 넣으면서 2골차 벌려주고 바로 교체 아웃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쏜나골이 터졌습니다. 87분에 3대2 추격골을 허용을 하고 끝까지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입중계할 때도 토트넘 경기는 B급 영화 같다. 작품성은 진짜 별론데 쪼는 맛이 있다. 쫄깃한 맛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B급 영화 같은 축구. 그러니까 정말 누구를 위한 펠레 스코어냐. 정말 스코어만 놓고 보면 토트넘은 늘 뭔가 잘한 것 같고 늘 엄청나게 명승부를 펼친 것 같은데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은 알죠. 호펜하임 오늘 15위 더비라고 제가 중계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리미어리그 15위, 분데스리가 15위 대결이었어요. 그 15위 더비처럼 실수도 많고 정말 수준 낮은 경기를 했는데 그나마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메디슨 이런 선수들이 결정력을 발휘를 해주면서 그나마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지 슈팅도 호펜하임이 2배 더 많이 때렸고요. 근데 또 유슈팅은 둘이 똑같았어.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을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PK도 결국엔 취소가 됐지만 PK도 허용을 했었고 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중요한 그런 2골을 넣었다. 특히 두 번째 골은 저는 정말 그 골 보면서 약간 좀 울컥하더라고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슈팅도 많이 아끼고 또 자신감을 좀 잃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현지 비판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골은 정말 모처럼 만에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다음 골을 넣었다.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또 양발에 모두 능한 선수만이 가능한 사실 왼발 슛보다 오른발 슛이 좋은 위치인데도 거기서 왼발로 정말 자신있게 세려 넣으면서 수비수와 골키퍼를 완전히 관통시켜버리는 그런 멋진 골을 넣었기 때문에 정말 손흥민이 돌아왔구나 그런 말이 참 좀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최근에 우리가 봤던 그런 이 팀이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에서 오는 한계를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도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심지어 지난 주말 경기 때는 본인이 결정전 찬스 놓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팀 성적이 자초되는데 좀 빌미를 제공을 했었기 때문에 많이 좀 신경이 쓰였을 거 아니에요. 경기 끝나고 나서도 팬들에게 가서 인사하는 모습도 굉장히 사과하는 액션도 그랬습니다만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날 첫 골은 메디슨 패스 받아가지고 메디슨한테
받은 패스도 굴절돼서 왔고 손흥민 선수가 넣은 슈팅도 굴절돼가지고 들어가면서 약간 좀 껄떡지근한 게 있었는데 이 두 번째 골은 결과적으로 결승골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정말 손흥민다운 골, 정말 쏜 골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정말 기분이 좋은 득점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합은 근데 좀 여러 가지로 좀 버벅거렸어요. 일단 그 호펜하임이 홈팀이고 또 토트넘 수비가 정말 기회를 거의 퍼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못하더라고요. 예, 마무리를 못 지으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날 덴마크 출신의 모르텐 크로그 주심이 경기를 관장을 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관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못 보시더라고요. 좀 파악도 늦고 판단도 늦고 막 코너킥도 콜리스스키는 막 맞고 나갔는데 그 코너킥을 주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체 왜인지 모르는 파울 선언을 해가지고 끊어버린 상황도 있었고 또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 박스 안에 넘어지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게 파울성인 것 같은데 불지 않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오스틴 골키퍼가 선방하는 장면을 오스틴의 파울로 선언해가지고 오스틴에게 옐로 카드 주고 PK를 주는 장면도 있었고 결국엔 다 취소가 됐습니다만 근데 그 취소를 시키는 과정도 처음에 VRC라고 교시를 하고 나서 이거 그냥 PK 맞다 했다가 그 호펜하임 선수 크라마리치가 PK를 차려고 하는데 갑자기 중단을 시키고 달려가서 모니터를 보고 와가지고 그때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준 낮은 그런 진행을 좀 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경기이긴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면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436번째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 역대 출전 횟수 탑10에 진입을 했어요. 그동안 11위였는데 이제 10위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9위인 디모크 선수하고 이제 2경기 차고 8위인 길전 선수하고 3경기 차입니다. 지금 이게 7위 유리스 447경기 여기까지는 올 시즌에 무조건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기록을 써 나가는 손흥민 선수고요. 또 이와 함께 오늘 2골을 추가하게 되면서 토트넘 통산 172번째 골을 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4위 마틴 치버스하고 2골 차로 또 좁혔기 때문에 이 정말 대단한 기록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상황, 팀이 리그에서 최근 10경기 1승밖에 거두고 있지 못하는 이런 부진 속에서 유로파리그 이번 경기, 유로파리그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해서도 중요했지만 토트넘의 이런 부진의 늪을 좀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중요했는데 여기서 또 승리를 이끌어냈죠. 10월 이후 유로파리그의 첫 승입니다. 유로파리그 출발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상당히 유로파리그에서 좀 계속 고전을 좀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라운드 진출 직행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 이기면서 지금 이제 다른 그 경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위가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지금 토트넘 경기 끝난 직후 상황으로 보면 유로파리그 4위까지 올랐습니다. 8위를 해야 16강 직행인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됐고요. 지금 워낙 승점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결국 최종전까지 치러야만 이제 직행을 할지 아니면 플레이오프 거쳐갈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플레이오프 하면 안 됩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는 뭐 참가하는 대회 자체가 많지 않았고 컵대 성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 수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만 놓고 봐도 지난 시즌을 통틀어서 리그 35경기, 카라바오컵 한 경기에서 36경기를 뛰었거든요. 한 시즌 통틀어가지고. 근데 올 시즌은 지금 1월밖에 안 됐잖아요. 아직 넉 달이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팀이 모든 대회 다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리그 19경기 포함해가지고 28경기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상대 경기 숫자가 벌써 작년 한 시즌 통틀어 뛴 것만큼 뛴 거죠. 그만큼 지금 체력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플레이오프 가가지고 경기 숫자 늘어나면 이거 진짜 부상당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이 부상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오늘 또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도 선발로 나왔는데 경기력도 별로였습니다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탈자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바로 직전력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라도
유로파리그 지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우승도 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걸 떠나서 경기 숫자를 좀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는 그런 점에서도 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였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또 결말을 이끌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손흥민 또 메디슨, 히샬리송 이렇게 세 선수는 이제 교체를 시켜서 휴식을 좀 줬습니다만, 클루셉스키가 올 시즌에 토트넘에서 에이스 역할을 좀 해왔는데 최근에 약간 몸이 무거워 보이거든요. 이번 경기도 그랬었고. 그런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벤탄쿠르 복귀해가지고 나름 뭐 잘 해줬습니다만 워낙 호펜하임이 중원이 별로였기 때문에 오늘 벤탄쿠르와 이 베리발 조합이 상대적으로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는 좀 폼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 흠이 덜 드러났었거든요. 근데 주말 경기도 다릅니다. 레스터 시즌이고요. 이 반 니스텔로이 감독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만나게 되는 뜻깊은 그런 경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반 니스텔로이 감독도 그런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성적이 너무 안 좋고 지금 토트넘 못지않게 지금 그 팀도 간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경기고요. 오늘 경기 보니까 호펜하임이 지금 이제 분데스리가 이제 강등 전쟁, 잔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레스터 시티보다 훨씬 약한 팀인데도 토트넘이 2골을 허용을 하면서 굉장히 끝까지 코너에 몰리는 시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토트넘은 끝까지 이 2골차, 3골차로 앞서가도 절대 안심할 수가 없는 팀이에요. 뭐 그나마 어떻게든 꾸역꾸역 그런 결과에서 그런 경기를 하고도 이겼을 때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안추 엔터테인드 이러면서 재미없으셨어요 막 이렇게 막 허세도 부리고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최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이번 경기 때도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자기의 어떤 고집, 자기의 철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잠그지 않았고요. 하여튼 그런 축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안심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선수들의 체력도 계속 갈려나가고 있고, 어쨌든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빨리 본인이 2골을 넣고 팀을 2골차 만들어 놓고, 그래도 뭐 이른 시간은 아닙니다. 뭐 사실 휴식을 취했다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77분에 골로 바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저는 이제 체력적으로는 소진이 됐다 하더라도 멘탈적으로는 좀 단단하게 자신감을 찾아가 더 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자, 아무튼 유로파리그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으로 토트넘이 3대1 승리, 특히 소니다운 골이 나왔다. 아주 의미 있는 경기였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호펜하임 원정 경기 후토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